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부동산 대출 줄이고 AI 첨단 산업에 150조 투입. 금융판 바뀐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 16% 25%. 조정해 앞으로 3년간 최대 230조 원 규모의 주택 관련 대출 축소가 예상됩니다.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공급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래펀드와 증권사 모험 자본 활성화도 추진되어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 시장에 연 30조 원 자금 조달, 2030년까지 최대 53조 원 공급 확대가 목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비생산적인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탈피해 혁신 산업으로 자금을 전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 룰의 발목. 인터넷은행, 중신용자 대출 확대, 딜레마.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 6.27 대출 규제에 직면했지만 최근 대출 증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2분기 중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 금액은 1조 2,7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목표인 대출 비중 30%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주로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중 저신용자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터넷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충족하려다 보니 오히려 고신용자 대출로 방향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책 취지와 실무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부담 7천만 원 줄고 1년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전격 가속. 사업성 보정 개수 도입으로 분담금 부담을 평균 7천만 원가량 낮추고 사업기간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채산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규 5곳이 추가 지정되며 총 3,433가구가 개발 대상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강북구 미아동, 은평구 불광동 등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입니다. 기존 모아주택 사업지 11곳 총 16곳에서 공사 추진 중이며 앞으로 연간 500에서 700가구 수준으로 공급 확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후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면서도 주민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정책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포 5성 7차 수주전, 품질이냐 신뢰냐. 삼성, 대우 맞붙는다. 삼성물산은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챙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최고의 명품 단지를 약속하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책임준 공학약서를 제출하며 신뢰성 있는 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명시했습니다. 개포 5성 7차 재건축 사업은 15개 동, 1,122가구 규모로 공사비만 약 6,778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3일 시공사 조합원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수주 경쟁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과 신뢰라는 가치 중심의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시장에서도 점점 더 브랜드 이미지와 사후관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초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 나온다. 시장 안정 예고한 국토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9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초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대통령 순방 일정과 부처 협의 조율로 다소 지연됐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 확대가 핵심 방향입니다. 학교, 공공기관 등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의 공급도 포함됩니다. 포스코 ENC 관련 사고로 인한 사업 취소 여부는 법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된 금융 대책 일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공급 대책이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로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억 시세 차익 기대. 잠실르엘, 이달 말 청약 스타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조합 재건축 단지 8월 29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9월 1일에서 2일 1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총 1,865가구 중 일반 분양은 216가구이며 전용 45에서 74평방미터 평형입니다. 전용 74평방미터 분양가는 약 17억 7,7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인근 단지의 시세 30억 원 안팎와 비교해 최대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열리는 물량이 12가구 포함돼 있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현금 부자 청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은 분양가의 20%, 약 3억 원,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잔금 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하거나 충분한 자금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실르엘은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불리며 실제 청약 결과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효과? 둔촌동, 정비사업 새 바람 분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옛 둔촌주공에 입주가 시작되며 둔촌동 일대 정비사업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높은 시세 형성과 교통 호재, 인근 개발 기대감이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모아타운,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 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둔촌 라이프 아파트,
78가구 가로주택 정비사업. 둔촌동 77-41번지 563 가구 모아타운. 둔촌현대 2차, 3차 356가구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5, 9호선, BRT, 광문고, 명일초 등 교통과 교육 인프라도 정비사업 가속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프리미엄이 주변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주고 있으며 주민들도 우리도 올팍처럼 되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서울 전역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담금 7천만 원 낮추고 사업 기간도 2년 단축. 서울형 모아타운 속도 낸다. 서울시는 총 11만 7천 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분담금을 평균 7천만 원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가진 저층 주거지에 일반 분양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입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고 추가 공급 여지를 확보합니다. 조합 초기 운영비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사업 기간도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최대 2년까지 단축됩니다. 전문가 지원, 설계 병행 추진 등으로 실질적인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재정 지원, 용적률 완화, 분담금이나 사업 기간 단축이 모두 포함된 종합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즉,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